공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럼 지금부터 주요 예외 기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석자분들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지역 동포사회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조기중 총영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민주평통미주지역 20개 협의회를 대표하는 이재수 미주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주 특별하신 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270만 미주 동표를 대표하는 미주총한인회 연합회 회장이신 서정일 미주총한인회 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 광복회 워싱턴 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제양군인회 동부 지회장님과 김용훈 부회장님 그리고 이해월 상조위원장님 세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전 민주평통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직 전 미주총연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워킨사 버지니아주 연방하원위원님을 대신하여 크리스 애트킨슨 지역구 보좌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님을 대신하여 아미얼 아부 엘하와 수석 보좌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회의의 주인공입니다.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로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2기 워싱턴 협의회 자문위원을 대표하여 세 분의 자문위원께 위촉장을 전수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 자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원 자문위원님, 석정희 자문위원님, 조현태 자문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을 민주평통 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님을 대신하여 조기중 총영사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전수를 위해 조기중 총영사님, 박준영 워싱턴 협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손상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 위촉함 2025년 11월 1일 대통령 이재명. 네, 대신 읽었습니다. 위촉 사진 제시고 네. 위촉장 석정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조현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신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께서 자문위원들에게 전하실 메시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해찬입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을 비롯해 동남아 등 광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북미에서 중남미에 이른 미주 대륙에 계시는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2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우리 동포와 현지 사회에 널리 선포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진영에 의한 외교는 사라졌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도 통합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일입니다. 통합통일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리 동포사회는 물론 현지 지역사회에서 현지 주민들과 이루어지는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해외 자문위원님들이 가장 소중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평화통일 공공해결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2기 출범으로 평화통일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평화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먼 이국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소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들께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2기 워싱턴 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박준형 협의회장님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그 회장으로 2년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박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워싱턴 협의회 자문 여러분, 그리고 출범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조기종 총인사님과 내외 교민 여러분, 오늘 이곳 워싱턴에서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게 되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멀리 고국을 떠나와 살고 있지만 서로를 통해 고향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속 조국은 결코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출범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우리 워싱턴 교민들과 형통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와 희망의 약속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거대한 정치적 언어보다 서로를 기억하고 돌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워싱턴 교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협의회의 이유이고 힘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 그리고 고국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앞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가 모여 워싱턴에서 평화 통일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2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다들 기대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총영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기종 총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1기에서 22기가 좀 출범한 날인데요. 숫자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모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변화는 우리 사회 보시는 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젊은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데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활력 있는 제22기 워싱턴 협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강경화 주미 대사님의 축하 메시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사님의 축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창설 이후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민족적인 통일 의지와 역량을 조직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신임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주권정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충실히 활동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9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북한과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비전인 END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구상은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대상인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해온 평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선순환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출범하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구성과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한반도의 평화, 공정과 번영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이 강경화 대사님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대사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총연사로서 딱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지역에는 수많은 동포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포 단체들 중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활동하는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유일합니다. 자, 그만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에 맡겨진 임무가 막중하다는 뜻이고 위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위원 여러분은 그야말로 헌법기관을 위해 활동하시는 공인이 되시는 겁니다.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워싱턴 지역 동포 사회의 통합과 저도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싶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오늘 지금 돌이켜보면 한 2년 하고 한 3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지역 총영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뵙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모두 그만한 역량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을 두루 갖추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단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포 사회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공정과 번영을 위한 기반도 잘 닦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약속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출범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박준영 회장님과 최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곧 연말인데요. 편안한 연말과 복된 새해도 와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수 미주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22기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을 맡은 이재수입니다. 여러분들께 크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여러분들께 또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기 민주평통은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주제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시민 속으로, 좀 더 동포와 함께 우리의 영원인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통일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여러 동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미주 부의장으로 각 지역 협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마음이 편하네요. 하여튼 22기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일 민주총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워싱턴 지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22기가 출범하는데 새롭게 취임하시는 박준영 회장님을 비롯한 내 기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부족한 저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 순간적으로 오늘 생각이 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원전 얘기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성행을 했으면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끊겨진 강 앞에 서해진 녹슬은 그 기차가 서 있고, 그 위에 써 있는 글자가 천만은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좀 한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은 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지금 현 시대의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합니다. 맞죠? 전 세계 화폐가 기축통화로 달러가 되어 있고 모든 군사,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은 미국으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미주 동포들이 통일을 영원해서 통일을 가는 길은 우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대한민국 정부나 우리 조국, 우리 대한 동포들의 여러분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재수 미주 부회장님이 이 지역의 출신이죠. 이 지역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임하는 박준영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민주평통의 간사직을 맡았고 또 두루두루 민주평통에 헌신하고 그 성품이 아주 험불한 후덕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아주 좋으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또 워싱턴 지역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지도자로서 앞으로 민주평통을 훌륭하게 워싱턴 지역을 이끌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자문회에는 아까도 우리 총영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 통일과 숭고한 사명을 전 세계 곳곳에서 실천해온 매우 뜻깊은 조직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 협의회가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평화 통일의 의지를 전파하고 차세대의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의 그 통일 비전을 차세대들한테 심어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미주평통 워싱턴 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시는 22기 워싱턴 협의회 박준영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서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또 더욱 그 토대로 해서 항구적인 평화 통일을 정착하는데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주 한인의 총연합 아까 사회자님께서 민주 한인회라고 하시던데 민주 한인회가 아니라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입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는 750만 세 제2동포들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70만 미주 동포사의 권익 신장과
조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 평통과 특별히 워싱턴 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서 제2동포 사회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22기 워싱턴 민주평통 출범과 박준영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이 자리를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주총연 서정일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만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치르고 있는 이곳이 지역적으로 이제 버지니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를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워싱턴 자문위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지니아 한인회장 김덕만입니다. 먼저 민주평통 22기 공식 활동이 힘찬 출발을 알리는 오늘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워싱턴 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또 문과 부회장으로 활동해오다 오늘은 전 평통위원 그리고 버지니아 한인회장의 자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는 지난 추억들이 특별하게 남아있는 곳을 또 하나의 고향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고향입니다. 저는 지금 그 마음의 고향은 민주평통 워싱턴 7번 식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행복감 또한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137개국 45개 협의회 4,037명 중 약 과반수의 협의회와 자문위원이 활동하는 미주 지역 부의장으로 임명되신 이재수 부의장님과 세계 신장로이자 정치 1번지 워싱턴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박준영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2기에 의축되신 자문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수도 워싱턴 협의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 공용을 넘어 통일을 향한 세계 최전선에 섰습니다. 뛰어나신 지휘관 아래 민간 예고에 첩경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후방에 워싱턴 지역 한인 커뮤니티 동포사회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의 한인 및 미주류 사회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역량을 결집한다면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워싱턴 자문 여러분, 우리 함께하면 희망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준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단합하셔서 실질적인 업적과 함께 워싱턴 평통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주평통 22기 워싱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권한송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만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이신 제임스 와킨쇼의 축사를 크리스 아트킨슨 디스트릭 에이드께서 나오셔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Mr. Atkinson, would you kindly come up to the stage? Please give a round of applause to welcome Mr. Atkinson to the stage.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evening. My name is Chris with the Office of Congressman James Walkinshaw. On behalf of the Congressman, I'd like to wish a congratulations to Mr. June Park on your appointment as President of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Washington Chapter, as well as a congratulations to the entire PUAC on the beginning of the new 2-year term this evening. In order to commemorate and celebrate this wonderful occasion, the Congressman has written a letter, which I will now read. Dear President Park, I am honored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on your appointment as President of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Washington Chapter. Your long-standing dedication to civic engagement and community leadership, which is exemplified through your service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Democratic National Organization, Washington Chapter, reflects an unwavering commitment to advancing democracy, peace, and unity. These values will no doubt continue to guide you as you lead the Council into its 22nd term. For over 4 decades,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as played a role in promoting dialogu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owards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your leadership, I am confident that the Washington Chapter will further strengthen its impact and continue to provide thoughtful guidance on policies that advance freedom, democrac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 commend you for your remarkable achievement and for your continued dedication to fostering unity both abroad and at home. Your efforts represent the best of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Virginia's 11th Congressional District, which is rooted in empathy, driven by service, and inspired by a shared vision for peace. Congratulations once again on this well-deserved honor. I look forward to witnessing the meaningful contributions you and your colleagues will make in the years ahead. Sincerely, Congressman James Walkinshaw. Thank you. 박준현 회장님 나오셔서 편지 전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더하여서 기빈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춘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님 오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은 박수로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워싱턴 협의회 자문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협의회 대표로 정종웅, 최혜란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자문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대표 두 분이 선서를 외치면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손을 내려주십시오. 자문위원 선서.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영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워싱턴 협의회 자문위원 정종웅. 최혜란. 바로. 네, 감사합니다. 선서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승복 민주지역 과장님께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을 보고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유지혁 과장을 맡고 있는 이승봉입니다. 22기 워싱턴 연회 출범회의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제22기 자문위원 구성입니다. 제22기는 국내 18,787명, 해외 4,037명 등 총 22,82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22기의 주요 특징은 우선 국민주권정부의 통일자문헌법기관으로서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법, 시민사회, 등등분야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회복하였으며 국내외 평화통일활동 및 정책 건의를 선도할 간부 자문위원을 영입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위촉을 통하여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수기토론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 청년 자문위의 위촉비를 준수하였으며 특히 역대 최고인 30.5%를 청년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공공외교와 실용외교에 기여할 재외동포를 위촉하였습니다. 재외공간별 추천위를 활성화하여 추천조사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였고 문화예술계 인사 등 K컬처와 연계한 공공외교를 전개할 인재를 위촉하는 등 해외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였습니다. 평화통일, 국민과 함께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목표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과 자문위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안내. 자문위원 여러분,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활동 목표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로 출범하였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님들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의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하려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범국민적 통일기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국내 사회 각 분야의 직능대표, 해외의 재외동포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모든 자문위원은 거주지역의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수행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의 부의장을 임명합니다. 부의장은 수석 부의장, 국내 17개 시도 및 이북 5도와 해외 5개 주요 지역의 지역 부의장과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의장이 임명한 5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임명한 500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상임위원회에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통일 논의에 관한 정책 건의와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합니다. 국내 17개 시도와 이북 5도 지역회의, 해외 5개 지역회의 등 총 23개 지역회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회의를 대표하여
지역 부의장이 지역 회의를 주재하고 활동을 총괄합니다. 지역협의회는 자문위원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국내 228개 시군구와 해외 45개 권역에 총 273개 지역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총괄합니다. 대행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내 지역회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국내 지역협의회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해외 지역에는 재외공관 등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해외 자문위원회 평화통일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국가직 공무원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공무직 행정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에 한 명씩 배치된 공무직 행정실장은 자문회의 관련 행정과 자문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동반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회 역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활동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희망을 담은 평화통일 정책 건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평화통일, 미래세대가 되는 평화통일 디자인,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K평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4가지 활동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활동 방향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하여 다양한 통일 활동을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평화 통일 준비에 매진할 것입니다. 자문위원은 국민생활 현장에서의 평화 통일 의견 청취, 평화 통일 여론조사,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건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수렴된 평화 통일 여론을 바탕으로 법정회의 등 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께 평화 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건의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정회의는 전체 회의, 국내 해외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는 임기 중 한 번, 국내 해외 지역회의 소속 전체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국내 해외 지역회의 역시 임기 중 한 번 개최됩니다. 전체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는 매년 1회, 임기 중 2회 개최되고 상임위원은 소속된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정기 정책 건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문위원은 분기별 2회,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정책 건의에 참여하고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해 직능 전문성 기반의 분야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체 회의 및 국내 해외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통해 참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회의로서 자문위원회 출결 사항이 기록되니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분기별 정기 정책 건의 및 수시 정책 건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의견 수렴, 여론조사와 회의를 통해 개진된 정책 건의는 종합 정리되어 의장이신 대통령께 보고되며 정부 평화 통일 정책에 반영됩니다. 자문위원은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회의, 지역협의회를 통해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에 기획, 지원,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해외에서 평화통일 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통일 특화사업,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 해외 평화통일 정책 강연회, 해외 공공외교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평화 통일운동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동포사회의 평화 통일 공공외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청년위원 활동, 직능적 정책회의, 지역협의회 분과위원회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 평화통일을 격월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웹진 및 오디오북, 이북 등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평화통일정책 관련 자료와 국내외 평화통일 활동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세기를 향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처 전달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 참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22기 국내 출범회의는 12월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의장님 대통령님을 모시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외 참석 대상은 부의장, 회회장, 제회장, 간사 등 해외 간부위원 그리고 평화공동외교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제22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해외 간부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 예정이니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내 여성 자문님들을 모시고 개최 예정이며 2025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개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 평화공동외교 워크숍은 간부위원 워크숍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해외 공공외교분과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개최 예정입니다. 회의 일정이 빡빡하지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공지사항입니다. 정기회의는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평화통일 활동에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견하며 남북관계에 대해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기별 정책권에 반영하는 협의회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국정회의입니다. 분기별 1회 개최하는 협의회 정기회의에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통은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통일 여론을 반영해 자문 건의를 내실하기 위해 분기별 1회 통일 문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메일로 실시하고 있으며 15문항 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기가 되면 조사에 많은 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K컬처와 연계한 평화통일 공감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평화통일 사업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1부를 마치고 제2부 평화통일 강연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두 분의 기빈분들이 민주평통 출범식을 찾아와 주셔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 아이린 신 의원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린 신 의원님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김인철 제안군인회 동부지회장님, 김용훈 부회장님, 그리고 이해월 상조위원장님 세 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 3부 입학하고 밥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2부 평화통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연은 이재수 미주 부의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수 미주 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좀 전에 사회자가 소개를 안 했으면 제가 우리 재한 군인의 우리 선배님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알고서 먼저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이 민주평통 이 조직에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 자리에 미주 부의장이라는 이런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도와주신 우리 귀한 선배님 계십니다. 저랑 18기 때 민주평통을 같이 했고요. 그때 회장님 하셨고 저는 간사로 했던 우리 윤흥로 회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윤흥로 회장님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한테는 큰 스승도 되시고요. 또 제가 60이 됐을 때 우리 한국에서 환갑이라고 그러나 그때 깜짝 그 생일 파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 최은희 소장님.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셨죠? 제 강연. 아니에요? 좀 오래 해야겠는데. 먼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새마을운동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때 아마 중학생? 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새마을운동 홍보 책자가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해가지고 쫙 나왔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리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하나씩 딱 있고 그리고 밖에는 하얀색 세단이 그때 폰이었을 거야 아마 폰이차가 딱 서 있고 그리고 행복한 농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 홍보 책자였습니다. 물론 그 책자가 금방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에 가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상상력을 키우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한반도를 얘기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의 머릿속 상상력 속에 그 평화의 한반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이 그려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는 것만큼 움직이고 실천하는 만큼 우리 앞에 현실은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과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평화의 한반도, 남북이 철도가 오고 가고 물류가 옮겨 다니고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백두산으로 관광을 가고 속초에서 배를 타고 원산 갈마지구, 요새 새로 생긴 리조트가 있습니다. 원산 갈마지구를 다니는, 그래서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휴전선은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어진 그런 평화의 한반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오늘 강연을 함께 들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때 이제 박수도 한번 나와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호흡을 같이 해야죠. 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지금 주변 상황 그리고 정세 변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려하고 연구하면서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말하기 전에 우리 주변 상황은 어떤가? 지금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얘기를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중요한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에 있는 북측이죠. 우리와 같은 민족, 앞으로 평화와 통일의 대상인 북측,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23년 12월 31일 김정은 위원장은 비상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담화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곧 민족 관계를 부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은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 그 관계도 어떤 관계요? 적대적 관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건에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남북이 맺은 모든 협정을 폐기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헌법에서 북한이라는 용어, 통일이라는 용어, 통일에 관련된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뭔 일이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식 북측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변적 조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한반도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지역 어디입니까? 태평양 건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2019년 회담 결렬 이후 북측과 미국은 대화가 중단되고 그나마 있었던 신뢰조차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랑 김정은은 되게 친해. 우리는 연애 편지를 보내는 사이야.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하면 김정은이는 나를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근데 북측의 김정은은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 하나를 던져요.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당근 하나를 딱 던지는데 그 당근이 뭐냐? 야, 내가 보니까 당신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거 용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큰 당근이죠. 그걸 보냈는데 북측은 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당근을 북측에 던집니다. 당신도 되게 어렵다며. 요새 경제 힘들지? 내가 그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든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북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더 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2018년 북미 간에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을 때 경험했던 것으로 보면 북은 요번에는 그렇게 자질하게 만나서 여러 번 회담하지 않고 한 번에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다시 말해 북미 수교를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전문 용어로 일타 쌍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한 번 쳐서 5개, 6개의 피를 얻어오겠다. 여러 번 회담하지 않고 한 번 딱 해가지고 북미 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북은 정상국가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두 중요한 지역의 정세를 보면 한반도는 어렵습니다. 북은 남을 몰라라 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남을 상대하지 않고 북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 민주평통이 제22기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기는 항상 위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맞죠? 경험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 갈림길에 있는 우리 한반도 상황을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3가지 핵심 축입니다. 간단해요. 첫째, 평화. 둘째, 공존. 셋째, 공동의 성장을 통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무슨 문건에 멋진 글씨로 이렇게 평화, 통일 쫙 이런 걸 쓰고서 사진이나 찍는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는 평화의 제도화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아직도 전쟁 상황입니다. 잠시 전쟁이 멈춘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전협정 체제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작은 불씨 하나로 한반도에는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예요. 미국의 군인들이 해외로 이렇게 발령할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 한반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직도 거기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전협정 체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정전협정을 끝내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평화입니다. 두 번째, 공존. 한반도에 남과 북이 살고 있는 걸 인정하시죠? 우리가 북쪽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 닭보듯이 서로 대결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공존의 원칙, 이거를 공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립이 아닌 협력, 긴장이 아닌 상생, 적대적 관계가 아닌 우호적 관계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공존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공동의 성장. 너만 잘 살고 나만 못 살고, 또는 너는 죽고 나는 사는 이런 대립의 한반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번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너진 개성공단 다시 세우고, 막힌 철도 물량 연결하고, 에너지 협력, 청년 교류, 문화 협력, 나아가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이런 신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의 번영, 평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비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는 더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고, 통일은 더 신중하게 나아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북의 반응이 없어요. 이 3대 핵심축. 북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남측은 수십 년 동안 10여 차례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은 북측의 체제를 부정하고 무력적 흡수 통일을 통해 자신들을 괴멸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그런 우려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북측에 또 다른 당근을 좀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3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북측의 체제를 인정하겠다. 남은 대한민국, 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현실입니다. 이걸 부정해봐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대로의 체제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체제를 인정하겠다. 왜? 공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흡수통일 없다. 혹시 전 정부의 어떤 사람들이 흡수통일을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나 이재명은 흡수통일 없다. 생각도 하지 않는다. 아니 꿈도 꾸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메시지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적대 행위 안 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그리고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접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왔어요. 북에서. 그거 조치를 취한 지 5일 만에 그들이 사용하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습니다. 북쪽에서. 그러니까 또 한 번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위한 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하늘을 날아다니던 쓰레기 봉투 아시죠? 어쩔 때는 막 남쪽에 대통령실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무인기를 타고 평양상공을 날아다니면서 그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리던, 그래서 하늘을 더럽히고 있던, 지금 없어졌죠? 못 들어보셨죠?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북에 있는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 정부는 우리가 내놓은 한반도 평화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반응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은 북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영도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남과의 적대적 관계라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기는 12월 31일 김정은 위원장의 또 다른 담화가, 그런 이재명 정부의 평화 정책에 호응하는 담화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6년 내년은 제가 보기에 우리 또 한 번의 변화의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나름 확신하고 있습니다. Again 2018.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때 가졌던 그 기쁨, 그 긴장, 그것이 2026년 다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정책 중심은 북을 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남측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모든 관계 중에 적대적 관계는 가장 바론라인,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관계를 먼저 우리가 우호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것을 평화, 공존, 공동의 성장의 첫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북을 갑자기 협력의 대상으로 보자고 하면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또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북을 협력의 대상으로 봐? 저거는 괴멸의 대상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서울과 평양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엄청난 파괴가 있을 것이고 5천만 남쪽, 2,500만 북쪽 모두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전쟁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과 평화 공존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사랑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동포사회 지도자 여러분, 민주평통의 이름에는 우리들의 희망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 평화, 통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 통일로 나아가자는 우리들의 희망과 의지가 민주평통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수.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적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출범식을 통해 우리 워싱턴 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세계 속에 힘차게 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동포사회 지도자 한 분 한 분이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제도와 공존의 남과 북, 공동의 성장을 통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반드시 이러한 우리 꿈이 여러분들이 가지는 머릿속에 평화 한반도의 그 상상이 현실로 날아날 수 있도록 우리 큰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약해요.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이재수 미주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혈액순환이 좋다고 하는데 엄청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시느라 허리도 많이 아프실 텐데 건강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상으로 1, 2부 출범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부 워싱턴 협의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박준영 협의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는 성원 보고 확인해 주시죠. 네, 워싱턴 협의회의 제적위원 87명 중 총 68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기 워싱턴 협의회 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의회 조직 구성과 임원, 분과 배정,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사업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의견이 22기 워싱턴 협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워싱턴 협의회 조직 구성안을 보고하겠습니다. 22기 워싱턴 협의회는 회장, 원로 고문, 수석 부회장, 간사, 부간사, 감사, 그리고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각 분과위원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조직 구성안을 바탕으로 오늘 임원 및 분과 배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임원 선임과 분과위원회 배정을 위해서 전체 자문위원회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인물에 게시된 내용과 같이 임원 선임과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보고드립니다. 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및 각 소속 분과위원님들은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임기가 시작되면서 전체 자문위원을 상대로 상견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바로 저희가 출범식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전체 상견례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상견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짧은 그 노리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분과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눠진 그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그 사업안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워싱턴 협의회 운영 방향 및 그 사업 계획안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번 22기 협의회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정과 공동 성장을 향하여입니다. 2년의 임기 동안 저희 워싱턴 협의회는 다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포사회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협의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동포사회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크고 어려운 이야기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통일 이야기, 누구나 편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모임이든 지역 단체든 우리가 직접 찾아가 왜 평화가 필요한지, 통일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려 합니다. 또 온라인과 SNS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 동포 사회가 통일 문제를 부담 없이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활동들을 계속 펼치겠습니다. 둘째는 공공외교,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세계 정치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싱크탱크, 의회, 다양한 커뮤니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협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더 넓은 범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여성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미래는 결국 차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여성의 리더십을 키우는 일은 우리 협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성 리더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평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 커뮤니티와의 협력, 세대 간 대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소통과 협업 강화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협의회의 성패는 저희 조직 운영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기적인 보고와 회의를 통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 분과 간의 협업 프로젝트를 확대해서 우리 전체가 하나의 힘으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하고 소통할 때 저희 협의회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2기 워싱턴 협의회는 말로만 하는 통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는 평화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위원들께서는 각 분과별로 특성에 맞는 연간 사업과 예산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에 제안된 의견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반영하여 실행 계획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의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은 배포에 되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의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 유의물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202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일괄 선정하여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202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유의물에 나와 있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규회의 모든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다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협의 활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저희 임원진들을 소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벌써 시간을 빠뜨렸네요. 저희 먼저 우리 이번에 저와 함께 그 간사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리 간사님 자리에서 여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11월 1일) 날 저희가 자문위원 위촉에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로 그날 이후로 저희가 이제 간사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오늘 출근식까지 임원에 대한 선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사님이야 많은 분들께서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잘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우리 간사님하고 부간사님, 그다음에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감사님 이렇게 하고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해드리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인사하실 때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는 우리 최유미 우리 간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강석 부간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오정화 부간사님, 네. 그리고 이번에 흔쾌히 감사로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권대성 우리 자문위원님, 그 다음에 수석 부회장이신 정종훈 위원님, 그 다음에 최혜란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10분의 부회장님이 계시는데요. 부회장님께서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이제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숙 부회장님, 변재은 부회장님, 장영란 부회장님, 유은원 부회장님은 오늘 참석 못하셨고요. 윤영실 부회장님, 정찬수 부회장님, 조성태 부회장님, 안수아 부회장님, 박주용 부회장님, 유차성철 부회장님. 자, 이분들이 이제 저 22기의 회장단으로서 저희 22기를 앞으로 2년 동안 이끌어 나가실 분들입니다. 여기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저희는 이번에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분과위원회 신청을 저희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과를 선택하셔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6개 분과위원회를 다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장과 보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관을 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천이나 투표를 통해서 그분들께서 선정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분과위원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회장단과 임원들은 분과위원회에서 올리는 사업들이 정말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기름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린 시인이 이번에 third term에 이번에 저희 예상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해드리기로는 오늘 밤에 3번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모든 시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치인에게 마이크를 넘기지 않으면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린 신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it's a real honor for me. But more importantly, I wanted to be here to congratulate you on becoming the next president of this organization.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supporting your work in our community. So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출범식과 관련돼서 정말 짧은 노리스였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지금 여기 브로셔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 이틀 이렇게 정말 예의가 아닌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분들께 이 자리에 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인데요. 맛있는 식사 하시고 즐거운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